입니다. 우선 이렇게 국가정보학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은 정말 우주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5월 달에 우리 나로 우주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고요. 또 8월 달에 나로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달에 국제 우주 대회가 대전에서 이제 열렸었습니다. 이 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큰 행사들이 올해 다 있었고요. 또 이 행사 때 또 대통령님께서도 다 3번씩이나 이제 우주 분야에 참석을 해주셔서 그 우주 분야에 대한 또 우주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년이 우주의 해였다면 우주의 해가 시작된 작년에는 또 우리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가서 최초의 우주인이 됐고요. 내년에는 적어도 3번 이상, 3번 혹은 4번의 인공위성 발사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내년 3월에 발사가 되고, 또 나로의 2차 발사가 5월이나 6월쯤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목적 실용위성 5호가 내년 10월쯤 올라갈 예정이고, 또한 현재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위성 3호가 내년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아직은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자고 40년 이상 된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시작이 됐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은 실용급으로는 아직 다목적 실용위성 2호 하나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 5호, 3호, 통해기 이렇게 다양한 위성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 자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단은 우리가 우주 능력을 가지려면 우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그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천영식 박사님께서 이렇게 위성 정보, 위성 영상에 대한 활용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위성 정보의 활용이 제자리를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2호의 영상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우리 천 박사님 계신 데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에 그 위성정보연구소가 있는데, 그 위성정보연구소가 설립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3년, 2년 됐나요?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인력도 20명 미만에 이제 아주 매우 그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그 많은 노력이 이제부터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가 다양한 그 우주 자산, 그 인공위성이 많이 있으면 우주 자산이 있는 거니까 이 우주 자산을 정말 잘 활용해서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민간의 활용도 하고 또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인공위성의 그 영상 분야는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천 박사님 이제 설명한 속에도 이제 들어있지만 재난관리 관련해서 인터내셔널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센티널 아시아라든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가지고 센티널 아시아에 기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수명이 다 했고요. 현재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영상을 이제 기여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 자산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각종 이제 재난관리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여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우주 기본법 하면서 그 작사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3가지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가 우주를 통한 외교입니다. 일본이 그 APRSAP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 패시픽 스페이스 에이전시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동남아시아를 돌아가면서 이제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동남아시아에 각종 그 위성 정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런 거를 통해서 일본의 외교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시장 진입의 하나의 그 수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줌으로써 또 우주 분야에 이제 후발국들이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위성이라든지 위성 서비스를 하고 이제 지원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 원자력 분야에서 그 원자력 교육센터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여러 교육도 시켜주고 나가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수출하려고 하고 있듯이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우리도 위성정보연구소에서 위성정보와 관련되는 그 교육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동남아시아나 후발국들의 교육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위성은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성을 가지고 국내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쓰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해외에는 또 영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 불의 그 위성 영상을 이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국제협력까지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의 작사에서 그 방문을 해가지고 기관 간 이제 협의를 했어요. 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작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위성들을 가지고 그 영상 부분의 익스체인지와 관련한 협의를 이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위성 뭐 통역 예를 들면 통역이라 그러면 통신, 해양, 기상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인문탑재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참여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위성 영상의 활용에 대한 활용권들이 투자한 부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위성 영상의 국제적인 활용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애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기상 관련한 건 기상청이 제일 필요로 할 것이고 해양 관측에 대한 건 해양연구소가 제일 필요로 하겠지만 어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통일된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전영식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주 정책 관련해서 김경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한편으로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